2023년 우리나라의 비염 환자는 무려 인구의 5분의 1, 약 1,100만 명 정도는 비염 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은 이 비염을 앓고 있다는 얘기겠죠? 와, 그러니까 우리 5명 중에 1명. 그러니까요. 아니 5명 중에 1명이면 정말 엄청 많은데 그러네요. 비염이 그렇게 흔한가요, 선생님? 네, 비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증상들이 있죠. 예, 코막힘, 대표적으로 네. 코막힘, 콧물 줄줄, 예. 재채기, 그다음에 두통 이런 증상들이 대표적인 비염의 증상들이고요. 그 감기 걸리면 생기는 증상인데 감기랑 비염이랑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요. 사실 감기도 어떻게 보면 비염의 일종입니다. 네, 비염은 코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다 그냥 비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뭐 이렇게 병원 가면 코 좀 안 좋아서 가면 다 비염이에요, 충농증이에요 이렇게 그냥 쉽게 얘기를 들으시니까 구별을 잘 못하시는데 사실 비염은 코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통칭해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분들 제 기준으로 이제 왼쪽 사진이 정상적인 코 점막 상태입니다. 네. 보시면 요 까맣게 어두운 이 부분이 공기가 들어가는 공기 통로입니다. 잘 열려 있죠? 네. 또 점막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잘 유지가 돼 있고 네. 이건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사진을 보시면 이 뭔가 그 뚱뚱하게 이렇게 부어올라 있죠. 네, 네. 부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비후성 비염. 만성적으로 콧살이 부어서 이 비강 구조를 막아버린 겁니다. 딱 봐도 지금 이 숨길이 좁아졌잖아요. 네. 숨쉬기가 어렵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옆에 사진을 보시면 뭐가 더 심각한 사진이 있죠. 네. 아예 원래 비후성 전혀 비염이 막힌 거. 원래 비후성 비염이 있어서 코 점막이 가뜩이나 막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어택이 온다고 하는데 보통 뭐 알러지 비염이 오든 뭐 코감기가 오든 아니면 뭐 미세먼지 많이 쐈던 코가 딱 염증이 더 이제 확 오면 더 부어올라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공간이 더 막히고 야. 그리고 저 노랗게 보이는 것들이 다 콧물이거든요. 네, 콧물이 막게 차면서 아예 숨 쉴 공간을 다 막아버려요. 그러네. 꽉 막혀.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환자분들이 아주 힘들어하시죠. 진짜 힘들겠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코 안의 사진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가운데 이렇게 줄거 있는 건 비중격이고 그 양쪽 오른쪽 왼쪽이 있는데 제 기준으로 왼쪽 콧살은 아래쪽 콧살은 굉장히 작죠. 네. 근데 오른쪽 콧살은 굉장히 뚱뚱하잖아요. 네. 맞아요. 저런 걸 바로 비후성 비염이라고 진단을 하고요. 콧살이 뚱뚱하니까 당연히 저 비강이 좁아지면서 호흡에 큰 불편을 느끼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저것 때문에 많이 오시는데 이 비후성 비염이 생기시는 이유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유전적인 이유도 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비염을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앓으시는 분들, 네네. 코 안에 염증을 자꾸 반복해서 앓다 보면 점막이 점점 비후가 돼요. 뚱뚱해집니다. 그래서 저렇게 만성 비후성 비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요즘 또 공해 환경이잖아요. 뭐 지속적으로 먼지나 안 좋은 그쵸. 미세먼지 이런 네. 것들을 코에 반복적으로 앓다 보면 그것 또한 염증 물질로 작용해서 저렇게 콧살을 붓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사실 저 비후성 비염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네.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잠깐만요. 비중격 만곡증은 뭡니까, 박사님? 비중격 만곡? 손가락을 코 안에 넣었을 때 요 네. 가운데 만져주시는 물렁물렁한 연고 예, 혹시 예. 만져주세요. 여기. 네, 그게 네. 비중격이라고 해서 코의 오른쪽과 왼쪽을 나눠주는 일종의 이 가로막 기둥입니다. 네. 네. 근데 이 비중격이라는 게 똑바로 있어야 되는데 네. 저렇게 똑바른 사람은 사실 정상 성인의 제 경험으로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대부분 코를 들여다봤을 때는 비중격이 한쪽이나 양쪽에 S자로 이렇게 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 비중격이 휘어 있으면 휘어 있는 쪽 콧살은 눌립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만 막히는 납작해지고 게 그런 건가 휘어 있지 않은 반대쪽 콧살은 대부분 다 자라 들어와요. 보통 같은 스페이스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몸의 보상 작용으로 인해서 반대쪽 콧살이 커지면서 같이 오시는. 그래서 비중격 만곡증과 비후성 비염은 마치 짝처럼 같이 오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전체 인구의 한 70% 이상은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렇게 비중이 휘어 있고 저렇게 콧살이 뚱뚱해서 코막힘을 유발하는 원인을 갖고 계신 분은 많습니다. 야, 70%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인 건데. 사실 그것도 좀 작게 얘기해서 한 거고 제 네. 경험, 임상 경험으로는 네. 거의 10분 중에 8, 9분 정도는 코 안을 들여다봤을 때 저렇습니다. 진짜요? 특히 남성분들. 네. 자, 어때 어때? 어떻게 저 좀 봐주세요. 네 어때요? 휘었어요? 제가 이렇게 네. 보여요? 되게 어. 동그랗죠? 어떻게 좀 제가 이렇게 봐드리고 싶은데 네. 내시경이 좀 필요합니다. 아, 네. 네. 박사님, 오랫동안 비염을 앓으면 이게 얼굴 모양도 변한다는데 맞나요? 저도 들은 적 있어요, 그 진짜로요? 얘기. 네. 네.
맞습니다. 얼굴 모양이 변할 수 있어요. 오, 진짜? 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왕이면 잘생겨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는 네, 보통 못생겨지니까. 어떡해. 네. 이 외국 분이긴 한데 보시면 특히 측면 사진을 보시면 좀 이상하죠. 무턱 그렇죠. 우리가 흔히 무턱이라고 턱이 네. 굉장히 뒤로 들어가 있고 네. 앞쪽 상악골이 앞으로 좀 많이 돌출돼 있는 느낌.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입이 좀 벌어져 있죠. 네.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어렸을 때 이런 얼굴이 아니셨어요. 아, 그래요? 오. 다른 느낌이다. 어머, 진짜 이뻤네. 진짜 많이 변했다. 이 얼굴이 원래 잘 컸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입이 더 튀어나왔어요. 네. 입이 진짜 약간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축 처지는 느낌이 드네요. 네. 우리가 흔히 아데노이드형 얼굴이라고 하는데 요즘 뭐 검색만 해보셔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바로 코로 숨을 오랫동안 못 쉬고 나면 생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시면 네. 이제 아유. 어린이들 사진인데 네. 아주 예쁜 아이고, 얼굴인데 안쓰럽다. 뭐가 이상하죠. 여기가. 네. 앞니가 이렇게 딱 두 개가 딱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입을 벌리고 있죠. 네. 입을 벌리고 옆 사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턱이 작고 요 네. 턱이 작고 뒤로 밀려 있죠. 네. 그리고 앞니가 튀어나와 있고. 예. 이 친구는 아마 아주 갓난쟁이부터 아마 꽤 오랫동안 이 저산소 무호흡증을 겪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코로 숨을 못 쉬고 계속 입으로 숨 쉬었던. 아이고. 예. 이렇게 되면 잘 때도 계속 산소가 안 들어가니까 성장에도 방해받고 얼굴도 계속해서 더 이상해져요. 얼굴 더 길어지고 더 튀어나오고 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박사님, 근데 코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살이 찌면 비염이 더 잘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사실일까요? 네, 맞습니다. 살찌는 것과 그 콧살이 커지는 것 관련이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은데 네. 근데 비만은 사실 만병의 근원이죠. 네. 코에도 악영향을 주는 건 맞습니다. 오. 비만이라는 게 결국은 몸에 지방세포가 쌓이는 거잖아요. 네. 이 지방세포가 쌓이면 이 지방세포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거기 그 지방세포에서 끊임없이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을 분비해요. 비만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그런 염증 물질이 계속 나오면서 몸에 쌓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온몸을 전신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코에도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비염의 원인이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알러지가 없더라도 똑같이 알러지처럼 막 콧물이 막 줄줄 나고 재채기 나고 막 이런 코 막히고 이런 원인이 비만 때문에 생긴 것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어떤 논문에 보면 이 BMI 수치가 높은 비만 환자들을 연구했더니 알러지를 유발하는 우리가 에오지노필이라는 호상구가 있거든요. 호상구 수치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지방률이 높을수록 그리고 폐 기능이 또 떨어졌다고 그런 논문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야, 폐 기능이 떨어지면은 그 비만이니까 폐에도 살이 쪄서 그런 거예요? 좀 비슷한데, 진짜요? 네, 좀 비슷한데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지방 세포가 이제 배에만 쌓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 주변에도 지방 세포가 쌓여요. 맞아, 맞아. 그러면 턱에도 막. 기도가 이렇게 눌리게 되면서 기도 내경이 좁아집니다. 네. 그러면 좁아지니까 산소가 어떻게 해요? 들 들어가죠. 네네. 들 들어가니까 그만큼 우리 폐에 있는 폐포가 충분히 못 늘어나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계속 되다 보면 점점 폐포가 늘어나는 이 역량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고 그리고 이 폐를 움직이는 근육 자체도 퇴화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살이 빠져도 이 폐활량이 안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렵다. 네. 살찌면 안 되겠다. 네. 진짜 제가 관리해야 되겠어요. 질문 하나 할게요. 혹시 여기 40세 이하의 게스트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 예, 있습니다. 네, 얼마 안 예. 남았어요, 우리 정민 씨. 며칠 안 남았어요. 네, 억울하다. 아직은 30대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전에 정해진 체지방률에 따라서 그 이후로도 쭉 역전 없이 폐 기능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세 이전에 체지방률을 좀 잘 관리해서 평생 폐 기능이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중요하겠죠. 오, 저 좋은 거네요, 그럼. 오. 그러니까. 그러면 박사님, 저는 이미 좀 늦은 건가요? 비만을 하셨던 적이 없으셨던 관리 비만하신 적이 잘해야겠네요. 없으셨던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